안녕하십니까. 유현역학교육원 원장 유현입니다. 오늘은 기사 일주에 앞서 역학 초보자를 위해서 그 청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청간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그 사주 감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청간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간에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죠. 각각의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갑목은 양목이면서 사목이면서 제목이면서 동양지목입니다. 근데 지지 중에서 그 갑목이 좋아하는 거는 축입니다. 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갑목을 다듬어주는 경금을 또 좋아합니다. 그리고 임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갑목은 청간에 경금과 임수를 좋아합니다. 지지에는 축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을목은 음목이고 초목이고 살아있는 생목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좋아하는 거는 역시 지지 중에서는 축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청간에서는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개수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목이기 때문에 개수 빗물이 내려야지만 초목이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연의 섭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연의 섭리를 알면서 그 갑과 을의 그 성질을 알면은 그 사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화입니다. 병화는 큰 불입니다. 아주 양기가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청간에서 제일 강한 양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태양화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비춰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불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촉불입니다. 음하고 약한 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정화는 활동력이 그 병화보다는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그 금을 녹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 그게 오면은 그 재물운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무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토는 제방토구 큰 산입니다. 물 한 방울이 없는 아주 건조한 땅이죠. 그래서 무토는 그 신용을 상징합니다. 신용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재물운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기토는 그 습한 땅이고 전답지 토입니다. 그리고 그 흙이기 때문에 아주 그 적응력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흙은 그 물이 스며들면 어느 곳이나 다 스며들기 때문에 그 기토 일간의 사람들은 아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적응력이 되게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갑을병정, 무기, 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금은 아주 강한 금이라서 우리가 쇠를 녹이기도 하고 그 쇠를 그 절단하기도 합니다. 강력한 금입니다. 그리고 신금은 그 보석 같은 그런 금입니다. 그래서 그 기운은 그 주삿바늘처럼 그 아주 그 콕콕 찌르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거를 현침살이라고 하는데 그 신금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 직업이 만약에 간호사고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주사를 잘 놉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의원 같은 데 가서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플 때 이렇게 그 침을 맞잖아요. 그럴 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일간에 아니면 사주팔자 안에 신금이 꼭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수. 임수는 큰 바닷물입니다. 바다같이 양수고 아주 속이 깊고 아주 생각도 깊고 의젓합니다. 그리고 개수입니다. 개수는 빗물이고요. 감로수 아주 시원하고 아주 달콤한 그런 깨끗하고 맑은 그 물이죠. 그래서 그 개수는 그 우리가 그 청간
천간 중에서 제일 음기가 아주 강한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듯이 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름대로 그 자연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속성들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의 속성들을 그 자연과 같이 더불어서 그 생각을 하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사주 감명에 있어서 확실하게 좋은 판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천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제 기사일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일주는 일단 기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토는 습한 땅이고 전답지 토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적응력이 좋고 표현력도 좋고 아주 능수능란하고 아주 또한 그 약간의 거짓말도 잘합니다. 그래서 기토는 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어딜 가든지 참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나 뭐 사회나 단체 무슨 어떤 기관에서도 적응력을 잘하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토 밑에 사가 있는데요. 그거는 사화는 역마살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역마살이 있기 때문에 집에 있기를 좀 조급하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밖을 많이 나돌아다니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 그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조심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세운이나 대운에 그 만약에 원국에 인이 있고 우리가 대운이나 세운에 뭐 사라든지 신이라든지 이 글자가 오면 인사신 삼역살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지에 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가 신이 들어왔을 때 제가 크게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하나를 공부하면 기사일주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자기 그 사주팔자에 사가 있으면 그렇게 인사신 요거를 생각하셔가지고 교통사고 접목을 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간에는 무경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토는 같은 비겁이고요. 양인살이고요. 그리고 경은 토생금에서 상간입니다. 그리고 병화는 화생토로에서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성격은 비겁이 있기 때문에 양인살이죠. 양인살은 양의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냉혹하고 잔인성이 있는 것이고 경금은 토생금이기 때문에 상관의 기운이 있습니다. 상관은 그 재물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보고 재물운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관 또한 그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간섭을 하거나 잔소리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병화는 인수기 때문에 공부하는 운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수는 또 재물을 극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재물과의 인연은 조금 희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기사일주에서 그 만약에 만약에 토일간이 금이 왔을 때, 그러니까 기토에서 금이 왔을 때, 경금과 신금이 왔을 때는 그 재물운이 좋습니다. 토생금 하기 때문에 이게 식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물의 기초가 돼서 재물운이 좋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이 왔을 경우에 그 간목이나 을목이 왔을 때는 목급토로 해가지고 그 관성이 됩니다. 관성이 되면은 여자한테는 남자운이 좋고 그리고 직장이나 명예나 관직운이 좋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토일간에서 화가 왔을 때 병화나 정화가 왔을 때는 화생토로에서 인수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운이 좋고 그리고 명예 직장운이
아니 인수운이 좋고 학술, 교육, 문화 쪽으로 나오면 좋겠죠. 교육가적인 사주니까. 그 다음에 화가 왔으니까 수, 기토일간에서 수가 오면 임수나 계수가 왔을 경우에는 토국수를 합니다. 그래서 재와 인연이 있습니다. 남자한테는 수가 여자니까 여자 운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재물운이 좋고 또 안정감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운들을 여러분께서 역학 초보자들은 좀 인지를 하셔가지고 사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사일주에서 자기 이제 사주에서 그 신이 오면 우리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신이 온다 그러면 그 사신 합수가 되잖아요. 수, 물이 되면 또 이게 사신 합수가 되면서 동시에 사신파가 되는 겁니다. 파라는 거는 깨뜨릴 파, 파괴하다, 깨졌다 그런 거니까 기토일간에서 사신합수가 되고 파가 되면은 토국수니까 재물이겠죠. 그 남자한테는 여자가 되는 거고 그런 경우에는 파가 오면은 건강이나 재물운이 좀 안 좋다고 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조심하는 수가 있으니까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에서 또 해가 오면 우리가 또 세운이나 달이나 날이나 그 해가 오면은 사에 충이 됩니다. 충이라는 거는 충돌하다, 부딪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립한다, 반목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싫으면 눈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기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돌이 있으면 사해충이 일어나면은 부부 생활에서 좀 각자 그 생활을 좀 취미 생활이나 각자 서로 붙어 있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각자의 좀 취미 생활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각자 한다면 이런 기운이 있을 때는 그런 수양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해충도 했고 사신합수도 했고 그 다음에 그 교통사고는 인사신이 들어왔을 때 만약에 내 사주에 인이 없다. 인이 없더라도 그 대운이나 세운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달이나 날에서 인사신이 있을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제가 그 사신합수가 되면서 파를 말씀해 드렸는데 그 파를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뇌세포가 줄어들고 그 외우는 거를 또 역학에서는 또 외우는 부분이 있으면 또 외워줘야 되는데 그 뜻대로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 외우는 그 암기법이 있습니다. 칠판에 이제 써 있는 것처럼 요거를 연상하시면서 이 파를 외운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뭐 형충보다는 파가 그 기운에서 조금 약하지만은 그래도 이 파를 안다 그러면 그 사람 사주를 감명할 때 좀 안 좋은 기운 파라는 거는 내가 온전히 그 아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꽃이 있으면 꽃에 약간의 그 흠집이 난 그런 거를 말하는 거니까 사주 감명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파를 외우는 그 비법은 그 칠판에 적었듯이 오묘한 신사가 인해, 그러니까 진해가 아니라 인해에 가서 자유 미술을 축진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서 외우면 외우기가 참 편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그 연상이 되기 때문에 사주를 푸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묘한 신사가 인해에 가서 자유 미술을 축진한다. 이거를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사 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청간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사주 감명하는 비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글자 하나하나 그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하나 제가 강의하는 거를 음미를 하면서 듣는다 그러면은 사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붙고 또 실력 또한 점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